성인이 되고 이것도 커지더라고요. 이거를 잠깐만 한번 살짝만 볼게요. 아, 그게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하지 말고 그냥 냅두라는데. 지금 그 부위는 우리가 그 여대생 기수는 금남의 집이죠. 그죠? 눈의 그 안쪽은 안가서도 건들면 안 되는 부위예요. 거기는 결막 조직이지만 그 부위는 피부 조직과 같은 데라서 잘못 건드면은 안 좋아요. 그게 몰라서요. 근데 이 점이 어렸을 때보다 커졌어요. 당연히 커지죠. 왜냐하면 자 우리 피부에 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이 커지잖아요. 성장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점은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아니죠. 지금은 성장이 멎었잖아요. 지금 더 커지면 그건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피부도 점은 병은 아닌데 피부 암은 병이죠. 점에 관련된 흑색 종암 이런 것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그게 죄송합니다. 안 좋은 질환이면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안 커졌으면 멈춰. 저도 여기 안쪽에 하나 있어요. 저도 안쪽에 하나 점이 있는데, 근데 거기 말고 옆에 투명한 조직인 결막이거든요. 제일 앞에 투명한 거는 결막이고 하얀 거는 공막이에요. 결막에 있는 점들은 레이저로 제거가 간단하게 됩니다. 근데 불편한 건 없어요. 당연히 점이 불편한 거 없죠. 여기 점 있다고 불편해요? 어우 아파. 어우 뭐 이래요? 안 아프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커질까봐. 그러니까 커질까봐는 병인 거예요. 그 커지면은 그 큰 병이에요 진짜. 저희 친정엄마가 비문증이신데요. 아유. 그거는 평생 가나요? 비문증 평생 가죠. 평생 가고. 자 우리 눈은 뭐 이렇게 생겨서 치면은 눈 속의 전체를 대부분 형태를 유지하는 게 초자체라는 그 젤리 타입의 액성 물질이 있어요. 그게 눈을 안구 형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20대부터 노화, 퇴행성 변화가 온다 생각합니다. 단단한 액체로 들어있는 게 우리 젤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을 4등분해서 적도 약간 뒤쪽부터 이렇게까지 얘기 못 들었을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적도 약간 뒤부터 액화가 돼요. 그 단단한 액체가 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수화가 된다면 물처럼 변하는 거죠. 그럼 찌껍게 생기겠죠. 그럼 걔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움직이래서 우리가 날파리증 표현하는 거예요. 의학용어로는 비문증, 환자들한테는 날파리증 표현하는데 비문증 얘기 들은 거는 이제 병원에서 비문증 하고 인터넷에 비문증 얼마나 깔려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걔가 한두 개 보일 수가 있고 생기는 모양에 따라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이게 점점 녹다 보면은 많이 녹죠. 근데 이게 망막하고 딱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망막하고 붙어 있을 때 망막에 붙어 있는 거랑 녹으면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질 때 얘를 당겨요. 망막 조직을 당겨요. 망막을 그냥 카메라 필름에다가는 필름 앞에 붙어 있는 걸 당기면 얘가 약간 앞으로 당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광시증, 눈에서 빛이 번쩍번쩍 거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얘가 얘를 물고 떨어져요. 그러면 물고 떨어질 때 망막 조직을 물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망막에 있는 혈관 있죠. 혈관을 물고 떨어지죠. 혈관을 물고 떨어지면 혈관이 터지겠죠. 비문증은 떠다니는 게 많아봐야 수십 개인데 혈관이 터지면 혈관의 적혈구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수백 개, 수천 개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보이는 게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거 이제 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망막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거나 망막이 물고 떨어지면 망막이 떨어진 만큼 그 부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까맣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부위에 해당되는 망막이 떨어진 건데 망막은 상하 좌우가 반대로 보여요. 이쪽이 안 보이면 이쪽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했었어요? 위가 안 보이면 아래쪽 망막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문증이 있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응급 상황이다. 이때는 병원을 빨리 오셔서 수술을 받든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떠다니는 거는 별 문제는 안 돼요. 시력 저하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내려가고 교정을 하고 있다고 그 교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나요? 자 이제 근시, 난시, 원시 그 굴절 이상은 우리가 몸이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한다는 거는 모든 세포들이 커지기 때문에 눈도 똑같아요. 눈이 커지니까. 근데 성장이 멎으면 다 멎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눈은 더 빨리 멎어요. 근데 병적인 근시가 있죠. 디옵터가 높은 거. 그런 분들은 좀 더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25세 넘어가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추다가 이제 50, 60 넘어가면 노안이 오는 거죠. 수정체가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노안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체에 백내장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망막에 황반변성 다른 것들이 오면 시력이 감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루테인, 안토시아닌 뭐 이런 거 항산화제를 먹으면 망막의 혈류가 좋아지고 이런 거 좋아지니까 일시적으로 좀 덜 나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굴절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라식 수술 받고 나면 20대 받으면 수술이 제대로 잘 되어 있고 하면은 그 50대 이 굴절 자체만은 평생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3개월 정도까지는 변화가 와요. 3개월이 지나가면 픽스가 돼요.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 다 3개월이 지나면 픽스가 되는데 고도근시나 이런 병적인 근시가 있었던 분들은 1년 지났을 때 조금 근시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더 이상 변하진 않아요. 그 출산을 하면은 눈이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책도 읽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출산을 하게 되면은 몸이 처음 이렇게 부었다가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 몸이 붓다는 거는 몸속에 물 성분이 각 세포마다 다 침투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각막 표면도 각막 안에도 물이 많이 들어가서 각막도 부어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굴절도 약간 변하고 하다가 이제 부기가 다 빠지고 내 몸이 정상화되면 얘도 똑같아지는 거죠. 일시적인 거죠. 그러면 라식 수술도 그 어느 일정 나이. 나이가 있죠? 원칙은 나이는 없어요. 나이는 없는데 이제 노안이 오잖아요. 노안이 오면 먼 거리는 해결됐지만 가까운 거 해결이 안 되니까 가까운 거를 과거에는 해결이 아예 안 됐으니까 그냥 뭐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돼도 안경을 벗겨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안 수술이 나왔잖아요. 노안 수술 나온 지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은 45 정도예요. 라식 수술은 45 넘어가면 수술 받아놓으면 가까운 게 바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경 쓰고 있을 때는 먼 거리 불편했지만 가까운 건 괜찮았는데 하다가 이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5세 넘어서는 이제 좀 버티다가 노안 수술로 바꿔서 하시는 게 낫고 그 전까지는 하는 게 낫죠. 근데 라식 수술 20대 다 했잖아요. 그러면 50대면 노안 오잖아요. 다 노안 수술 돼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짧은 기간 동안 수술 막 두세 번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은 45세인데 50 넘어서도 수술은 가능해요. 근데 60 넘어서는 각막 안 건드리는 이유가 회복이 더딜 수가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틀린데 각막에다가 미리 테스트를 하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생기 주사는 반응을 보기 위해서 주사를 하고 테스트를 하지만 각막에다가 미리 기스 내놓고서 변화를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노안 수술 저는 기본을 먼 거리도 근거리도 안경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제가 해드리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내 자연 눈으로 잘 보인다. 그러면 저는 아직은 안 건드려요. 왜냐면 아무리 그 기술이 발달돼도 내 자연 눈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노안 수술을 만약에 이제 노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라식이 안 된 상태니까 안경을 쓰고 이제 생활을 아니죠. 노안 수술을 해버리면 근거 이런 거 다 해결돼요. 안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력이 저 같은 경우에 절세 미인님이 안경을 쓴 상태에서 먼 걸 보면서 가까운 거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 다 보여요.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안경으로 그러니까 먼 거가 보면서 가까운 게 보이는데 라식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게 있어요.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거는 모든 게 편해야 돼요. 20대 때 라식하는 거는 그 하고 나서 가까운 게 보이니까 쭉 해드리는 거고 50 넘어서 60 넘어서는 가까운 거와 먼 게 안 보이니까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뭘 했는데 반대급부로 뭐가 불편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보이게끔 하려면 딱 경계시면 40대 초반이 되신 거네요. 40대 후반이세요? 너 얼굴은 30대 초반인데. 이런 멘트 좋은 거죠. 이런 멘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시력이 나쁘니까 네. 시력이 아주 나쁜 건 아니신데 이게 보통 이제 안경을 쓰면 이 굴절 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게 들어와요. 들어온 양이 제 시력보다 안 맞추고 제가 안경을 이렇게 뺐다 벗었다 하면서 살아요. 평상시에 이러고 살다가 이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는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도수도 제 눈 도수에 안 맞추고 낮춰놓은 상태에서 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저 처음에는 안 했죠. 처음에는 이제 환자 수술해 주는데 이제 기계가 점점 개발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30년 된 기계, 30년 정도 개발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레이저 빔이 우리가 그 보통 6mm라고 각막의 센터에서 6mm를 수술로 해요. 그 6mm가 이 빛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 레이저는 이렇게 통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6mm를 딱 때리면 센터가 물이 고여요. 우리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각막에도 물이 많아서 때리면 물이 가운데로 자꾸 모여요. 그러면 주변은 계속 때리는데 가운데는 물만 때리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가운데는 덜 때린 거예요. 그래서 각막이 이렇게 해서 조금 볼록 올라오는 게 돼서 중심섬이라고 해가지고 늘 불편해서 제 수술도 많이 불편했는데 그걸 한 게 이제 빔을 이렇게 안 내려오고 이제 슬립빔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두 번째 2세대가. 이것도 이제 문제 생긴 그다음에 플라잉 스팟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플라잉 스팟도 이렇게 나오는 게 플라잉 스팟의 점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술할 때는 플라잉 스팟의 조금 중간 크기였는데 지금은 더 작아져서 20년 전에 수술할 때는 재수술을 많이 했어요. 재수술 뭐 퍼센테이지가 5%라면은 지금은 거의 0%예요. 물론 있긴 있어요. 0%는 하나 거짓말이에요. 간단한 수술을 받아도 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퍼펙트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퍼펙트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게 괜히 줄어들어서 저도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안경 안 쓰고 아직까지 가까운 것도 봐요. 저 수술 받은 지요? 15년 넘어요. 근데 지금 저도 가까운 거 다 봐요. 조금 불편해져서 지금은 조금 필요할 땐 돋보기를 끼긴 끼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거 하시는데 뭐 아무 지장 없어요. 지금 예글씨도 보여요. 요 베이컨, 이거 뭐 계란.